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들레아 크림폼 글라우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글라우카스 자체는 일반 두들레와 다르게 이 표면에 백분이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요. 대신 다른 두들레아에서 볼 수 없는 진한 붉은 발색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. 이 글라우카스에도 이 종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 글라우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다음에 보이는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 환엽성이 진한, 환엽성이 강한 글라우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영상으로도 확연하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환엽성이 가격적으로 더 비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는 두당 한 15,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, 지금 이렇게 환엽성을 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약간 더 비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환엽성이나 그냥 일반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 성장하는데 이 특징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환엽이나 세엽이나 이 성장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이 두들레아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 100%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, 작년 가을부터 이 실생으로 태어나는 그런 글라우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실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제대로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입을 하는 데는 약간 좀 일반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약간 멈칫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. 그래도 글라우카스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물드는 것은 아마 붉은 아주 강한 붉은색을 뜰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. 지금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량 이제 100% 수입 글라우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엽성을 띤 글라우카스입니다. 글라우카스는 두들레아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두들레아 성장은 대략적으로 동용종이기 때문에 가을부터 10월부터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5월까지는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일반 백분 있는 두들레아와는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게 두들레아일까라는 분들이 많은데, 두들레아 맞습니다. 백분이 단지 없고 물드는 게 약간 다를 뿐이지 두들레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단 이 글라우카스가 이 백분이 있는 다육이만큼 직광에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글라우카스가 의외로 다른 두들레아에 비해 직광이 아주 강합니다. 직광이 강해서 우리나라 여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대표 품종인데요. 단 이제 물 주기 할 때 지금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일조량보다는 온도가 33도 이상이 될 때만 물 주는 것을 좀 조심해 주고, 그 이하일 경우는 물 줘도 충분히 성장을 하는 그런 특이한 녀석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두들레아보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늦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강릉이 지금 기온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잠자러 가야 되는데 이 성장과 그러니까 잠에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 기온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의외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아주 물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겨울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글라우카스가 어떻게 단풍색이 들어가는지를 약간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실생에 대해서, 실생으로 태어난 아이들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실생으로 태어난 아이의 지금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아까 글라우카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
이 실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수입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정확하게는 파악하기는 힘들지만, 이 보통 수입 들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목대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. 목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목대가 이렇게 아직 목질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수입 들어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 목대가 목질화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. 뭐 실생으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수입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이 모습은 아마 농장에서 속성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100% 상토에서 키우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길쭉하고 목대 자체도 얇게 이렇게 이 얼굴에 비해 목대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그거는 그만큼 이 그늘진 곳에서 속성으로 걸음기 100%의 속성으로 자랐다는 증거입니다.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은 비싸지 않습니다. 비싸지 않고 오두인데도 가격대가 36,000원 정도 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. 아까 보여줬던 환엽성이나 새엽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는 두당 10,000원 이상이 되는 가격인데, 이 정도 크기의 5두짜리를 그냥 일반 매장에서 36,000원 정도 주고 샀다라는 거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고, 키우는 데 있어서도 아까 같은 아이들은 다 다져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모습을 감상하기보다는 물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다면, 지금 보이는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미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끝으로 이 두들레아 글라우카스 여름나기와 분갈이 시기, 그리고 어떤 병충해에 약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글라우카스 경우는 지금 7월부터 9월까지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, 물 주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양, 대략적으로 화분이 한 10% 정도만 적게 주시면 됩니다. 분갈이 시기는 보통 한 1년에 한 번 해주면 되고요. 이 다른 이 두들레아보다는 이 생명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기후에 어느 정도 100%는 아니래도 한 7, 80%는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들레아를 처음 키워보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 다육입니다. 이 글라우카스는 병충해 대부분 강하지만 가장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응애가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뭐 높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응애가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.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응애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글라우카스는 햇살을 좋아합니다. 햇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늘보다는 직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단 여름만큼은 그늘에 두고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이 화분은 이 아이가 뿌리가 되게 깊게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화분은 낮은 화분보다는 높은 화분에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정도만 주의를 하신다 그러면 이 글라우커스는 다른 두들레아보다 키우기가 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성장기에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물을 주어도 충분히 무름병으로부터 걱정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2주 간격, 성장기에는 2주 간격으로 물을 주고, 이 수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화분에 한 10% 정도만 적게 주시기 바랍니다. 뜨거운 이 햇살이 비칠 때 물 주기보다는 여름에는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